지금 이 순간 저는 가슴이 터질 듯한 마음을 꾹꾹 누르며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이 사연 끝까지 들어주실 건가요? 매일 아침 6시 제 남편은 조깅을 나간다고 문을 나섰어요.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진 일상이에요. 제 남편이 조깅을 빙자의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며칠 전에야 알게 됐어요. 그 배신감, 그 충격, 지금도 손이 떨려요. 이건 그냥 흔한 외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린 순간, 그 아픔과 분노,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희망까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 12년 차예요. 아이는 없지만 우리 둘만의 시간은 늘 따뜻했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침마다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이면 같이 밥을 먹으며 그날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우리의 일상이었죠. 남편은 늘 운동이 나를 살린다며 웃곤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조깅복 차림으로 집을 나서는 남편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참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모습은 저에게 믿음의 상징이었어요. 남편이 집을 나서며 문을 닫는 소리, 그 익숙한 찰칵 소리가 저에게는 안정감이었죠. 그런데 지난 몇 달 남편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집을 나서기 시작했어요. 원래 6시였던 게 5시 30분으로, 그러더니 나중엔 5시도 되기 전에 나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일찍 나가? 라고 물으면 요즘 체력이 떨어져서 길게 뛰려고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 말을 또 믿었어요.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어요. 남편이 조깅을 다녀와서 샤워할 때 옷에서 땀 냄새가 안 났어요. 1시간 넘게 뛰었다면서 왜 조깅복은 새 옷처럼 멀쩡한 거지? 심지어 신발 바닥엔 흙 한 점 묻어 있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가슴 한구석이 찜찜했어요. 마치 퍼즐 조각이 하나 빠진 느낌, 무언가 맞지 않는 기묘한 기분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도 아침 운동을 시작해보자 싶어서 남편을 따라 나가기로 했어요. 나도 같이 조깅할까? 라고 물었죠.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는 걸 봤어요. 평소엔 절대 볼 수 없는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꼬리가 어색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아, 너는 좀 더 자. 나 혼자 뛰게라며 얼버무리는데 그 말투가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연기라도 하듯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계속 맴돌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면서 불안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의 그 어색한 표정을 몇 번이고 떠올렸어요. 결국 저는 남편을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새벽 5시 남편이 조깅복을 입고 집을 나서는 걸 확인한 뒤 저도 조용히 따라갔어요. 후드티를 푹 눌러 쓰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발끝으로 걸었어요. 우리 동네는 공원이 가까워서 남편이 보통 그쪽으로 뛰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남편은 공원 방향이 아닌 완전히 반대쪽으로 걷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설마 하면서도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은 골목을 몇 번 꺾더니 낡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서 숨을 죽였어요. 새벽의 쌀쌀한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제 마음이었어요. 골목 어귀에서 부는 바람이 귀를 스치며 윙윙 소리를 냈고 그 소리가 제 불안을 더 키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낡은 아파트 단지의 3층,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남편이
조깅복 차림 그대로 어떤 여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남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의 손이 초인종에 닿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기분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긴 머리를 느슨히 묶은 여자였어요. 그녀는 하얀 티셔츠와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아침을 함께 맞이하는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어요. 그녀의 얼굴엔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고 그 미소는 저에게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여자가 문을 열자마자 남편을 향해 팔을 벌렸어요. 남편은 망설임 없이 그 품으로 들어갔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그 장면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익숙하고 다정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주차된 낡은 소형차 뒤에 숨어서 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귀가 멍멍할 지경이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안고 있는 몇 초 동안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여자가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뭐라고 속삭였고 남편은 웃으며 그녀의 뺨에 키스했어요. 그 키스는 짧았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의 손이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여자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1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그 짧은 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어요. 주변은 고요했어요. 새벽의 아파트 단지는 적막에 잠겨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그 그림자가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조깅복은 여전히 깔끔했어요. 땀 한 방울 묻지 않은 그 옷이 그의 거짓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천천히 닫혔어요. 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가 제 심장을 쾅 닫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 소리가 귓가에 메아리치며 제 온몸을 떨리게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차 옆에 주저앉아 버렸죠. 새벽에 차가운 아스팔트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아픔보다 더 큰 건 가슴을 찢는 배신감이었어요.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어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숨죽여 울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수백 가지 생각이 스쳐갔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근데 그 어떤 질문도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닫힌 그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이 제 희망을 비웃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더 관찰했어요. 한 번의 실수일지도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희망을 붙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그 아파트로 갔어요. 어떤 날은 1시간, 어떤 날은 2시간 머물다 나왔어요. 심지어 주말에도 똑같았어요.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며칠 뒤 남편이 집을 나선 뒤 그 아파트로 몰래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를 용기는 없었지만 우편함을 확인했어요. 그곳에 적힌 이름은 김수진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름이었어요.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이름이었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내가 뭐가 부족했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인터넷을 뒤졌어요. SNS에서 그녀를 찾았어요. 사진 속 그녀는 밝고 예쁜 얼굴을 가진 여자였어요. 직업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녀의 프로필은 생기 넘쳤어요. 여행 사진, 카페에서 찍은 셀카,
친구들과 웃고 있는 모습 그 모든 게 저와는 너무 달랐어요. 그녀는 자유롭고 활기차고 마치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녀의 웃음이 제 가슴을 찌르는 칼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저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SNS를 더 파헤치다 보니 남편과 관련된 흔적도 발견했어요. 그녀가 올린 카페 사진 속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 2개. 그중 하나는 남편이 늘 마시던 아메리카노였어요. 또 다른 사진엔 남편의 손목에 채워진 익숙한 시계가 살짝 보였어요. 그 작은 단서들이 제 심장을 계속 찔렀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캡처하며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위해 애썼어요. 저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당신 매일 아침 어디 가는 거야? 남편은 잠깐 당황하더니 조깅하러 가는 거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더 다그쳤어요. 김수진이 누구야? 당신이 매일 아침 만나는 그 여자 말이야.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고 저는 그 떨림에서 그의 죄책감을 읽었어요. 그 표정만으로도 제 직감이 맞았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은 결국 털어놨어요. 그 여자와 6개월 전부터 만났다고 했어요. 처음엔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이였다가 점점 가까워졌다고요. 너한테 미안하다면서도 남편은 그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12년을 함께한 남편이 저를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쳤어요. 당장 그 여자랑 헤어져. 아니면 이혼이야.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어요. 그의 침묵은 인정이었고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어요. 그 뒤로 저희 집은 전쟁터가 됐어요. 남편은 계속 그 여자를 만났고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매일 밤 눈물로 잠을 잤어요. 남편은 점점 더 뻔뻔해졌어요. 어느 날은 너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며 이혼을 먼저 제안하기까지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는 이 결혼을 붙잡을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변호사를 찾았고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그 여자와 이미 동거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저와 이혼하기도 전에 그 여자와 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아파트는 제가 꿈꿔왔던 동네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집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제가 꿈꿨던 미래, 남편과 함께 꾸리려 했던 그 동네에서의 삶이 이제 다른 여자와 함께 실현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 아파트의 부동산 광고를 우연히 봤어요. 사진 속 그 아파트는 제가 남편과 함께 신혼집을 알아볼 때 늘 상상하던 모습이었어요. 큰 창문, 햇살이 잘 들어오는 거실, 작은 테라스까지 그 모든 게 이제 남편과 다른 여자의 것이 될 거라는 생각에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게 얽히고 설켜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죠. 남편은 처음엔 순순히 이혼에 동의하는 척했지만 재산 분할 이야기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어요. 내가 번 돈인데 왜 너한테 줘야 하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더 분노했어요.
제가 12년 동안 집을 지키고 남편을 뒷바라지한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였으니까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저만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남편의 삶을 지원했어요.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남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늘 신경 썼어요.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남편은 전혀 몰랐어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더 모았어요. 변호사님이 증거가 많을수록 유리하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남편의 카톡, 이메일, 심지어 그 여자와의 사진까지 확보했어요.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가슴이 찢어졌어요. 남편이 그 여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애정과 따뜻함으로 가득했어요. 너랑 같이 있으면 세상 모든 게 다 좋아라는 문장을 읽었을 때 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남편이 저와 함께 있을 때는 늘 무뚝뚝했는데 그 여자에게는 이렇게 다정할 수 있었다는 게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메시지 하나하나가 제 자존감을 깎아내렸어요. 이혼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 싸움에서 지지 않을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그 여자와 함께 있고 저는 혼자 새 삶을 준비하고 있어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12년 동안 함께한 사람 없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이제 남편 대신 저를 위해 일어나요. 조깅은 하지 않지만 저만의 시간을 가지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요즘은 아침에 커피를 내리며 창밖을 보는 게 제 새 루틴이에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 그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저에게 작은 위로를 주고 있어요. 저는 최근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그림 그리기예요. 미술학원에 등록해서 주말마다 색연필과 물감으로 캔버스에 제 감정을 쏟아내고 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제 손끝에서 나오는 색들이 저를 치유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남편에 대한 분노와 슬픔이 조금씩 옅어져요.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남편의 배신은 저를 무너뜨렸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아직도 가끔 그 아파트 앞에서 남편을 본 순간을 떠올려요. 그때의 충격은 잊을 수 없지만 저는 그 충격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이혼은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에요.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다면 잊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바라요. 이 긴 여정을 함께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